요걸 좀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34세 미만 청년이면 가능하고요. 최대 1억 원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1년간 1.2%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래 은행이 아닌 경우에도 상관없나요? 사회 초년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0만 원 내외 정도 보증료가 연간 1년에 한 번. 지원 혜택을 강구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의 또 사연이 왔습니다. 보니까 버팀목 전세대출로 살고 있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날 때쯤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 집주인이 좀 약간 보증금 욕심이 있어요. 갑자기 목돈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추가 대출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네네. 추가 대출도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전세 대출을 이용하시다가 보증금이 올랐다 하면 대출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한도 내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 조건에 맞는 한도 내에서. 좋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버팀목 전세 금리가 아무래도 이렇게 크게 변동 금리가 아니고 이제 고정 금리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금리가 아무래도 시중은행에서는 고정보다는 변동이 많다 들었어요. 그러면은 다른 은행 시중에서는 막 이렇게 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때 이제 버팀목은 이제 그대로 딱 그 자리에서 쭉쭉쭉쭉 나가는 건지 아니면은 시중 금리가 그래도 조금씩 영향이 있지는 않는지 그게 궁금해요. 이은우님, 청년 맞습니까? 이분 저 공무원 아니에요, 이분? 이분 좀 바꾸겠습니다. 21세기에 살아나려면 어쩔 예. 수 없습니다. 되게 날카롭습니다. 자, 요 질문, 얘기해 주시죠. 예. 정책 금리는 버팀목 전세 대출에 적용되는 정책 금리는 네. 고정 금리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죠. 시중은행에서 변동 금리가 변동 금리를 적용을 받게 되면 금리가 죄송합니다. 자, 이거 보셨죠, 여러분들? 자, 누가 전문가인지 여러분이 판단하실 때가 됐습니다. 자, 질문해보세요. 영광훈님이 한번 질문 해주십시오. 금리에 대해서 이분이 더 잘하는지. 예. 다시 해주시죠, 답변. 네. 정책 금리는 고정 금리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한번 금리를 적용받으시면 그 금리를 계속해서 이용 기간 내내 적용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정책 금리가 변경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낮아진 또는 올라간 그 정책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 정책 금리가 기간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2015년 1월에 전세 대출, 버팀목 전세 대출이 출시된 이후에 한 번 정도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진짜 오늘 중요하고 아. 제일 좋은 말 같습니다. 예. 금리 인하. 금리 인하. 좋습니다. 청년들은 아무래도 월급은 집꼬리만 한데 네네. 서울이나 집값은 확 올라가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국가에서는 이런 청년에 관련된 혜택을 막 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걸 따라잡기는 그래도 우리도 아직 힘든 것 같아요. 더 따라가야 된다. 더 많은 혜택과 더 많은 그런 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우리 영광은 청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얘기, 우리 전문가의 얘기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하고요. 그 청년들이 다양한 그 혜택과 상품들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은행 창구나 그리고 온라인 MSN, 온라인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제 친구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어요. 독립을 한다고 전세자금 대출을 막 알아보는데 저도 좀 도움이 되고 싶거든요. 혹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말고 다른 더 좋은 대출 상품이 있나요? 자, 중소기업 다니는 친구입니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들을 위해서 1.2%대 저금리, 초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와, 1.2%면 초대박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이거 뭐 1억을 대출받으면 10만 원 정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소기업에 취업한 지 얼마 정도 돼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네, 어떤 분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실제로 이제 소득 산정을 할 때 한 달 이상 소득이 있으면 되는데요. 그 한 달이 온전한 한 달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한 2달 정도 보통 다니셨다 하면 한 달 월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달 정도는 중소기업에 다녀서 그 기준 예, 급여를 충족하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몇 살
정도까지 되는 건지 연소득 얼마인지 이걸 좀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나이 기준은 이제 만 19세에서 34세 미만 청년이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소득 기준은 단독 세대주의 같은 경우에 단독 세대주의 경우에는 3,500만 원. 그리고 부부합 그 단독이 아니라 이제 결혼하셨다라고 하면 맞벌이다라고 하면 부부 합산 5천만 원 이내에 소득 구간이라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자, 어떤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뭐 평수가 뭐 너무 작고 뭐 5평 이럴 수는 없잖아요.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네. 임차 보증금 이억 원. 저희도 들었습니다. 2억 원이죠? 정답이었죠? 2억 원. 네.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예. 이하 주택에 대해서 네. 임차 보증금 2억 원 주택에 대해서 네. 그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임차 보증금이 1억 원이다라고 하면 1억 원까지 대출이 되고요. 임차 보증금이 2억 원이다라고 하면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저도 지금 중소기업 청년 대출 막 알아보면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2년 계약으로 2년 이런 식으로 5번 연장해서 총 1.2%의 금리를 다 받을 수 있는지. 예.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꽉 채워서. 꽉 채워서 꽉꽉. 10년간은 아니고요. 초기 4년간은 1.2%로 적용을 받을 수 받고. 있고 그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 전세 대출의 금리로 적용받게 됩니다. 아, 그럼 올라가는 겁니까? 예, 올라가게 됩니다. 왜 4년밖에 안 해줘요? 해줄 거면 10년 동안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네네. 그 사회 초년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네.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초기 4년간만 지원을 해드리고 그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 전세 대출로 네네. 네. 그러면 연 소득이 3,500만 원 이하라 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월급의 기본금만 봐서 그런지 아니면 뭐 주말 수당, 특근, 뭐 상여금 이것저것 다 포함인지. 근데 거기에서도 또 세전인지 세후인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그건 또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이것도 소득이라 하면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 보통 이제 상여금 같은 경우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비과세 소득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예,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다니고 있는 제 친구가 현재 연봉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대출을 받았다가 중간에 연봉 협상을 해서 연봉이 상승하거나 올랐어. 하면 그러면 금리도 같이 상승하나요? 아, 요것도 예. 일 잘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현재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출 상품의 경우에는 대출 후에도 중소기업에 재직하시는 경우는 월급이 오르더라도 초기 4년간은 1.2%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4년간은 네. 1.2%를 계속 유지해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출 상품을 지원할 때는 네. 제가 중소기업을 일일이 다 어디다 이렇게 보진 않고요.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는 중견기업으로 보고 제가 대출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사연이 하나 왔는데 이겁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출을 받고 이분이 대기업으로 이직을 한 거예요. 되게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조건이 안 맞는 건데 이 경우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갚으실 필요는 없고요. 없어요? 네, 그러면 너무 가혹하죠. 네. 그 2년마다 대출 갱신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갱신 심사하는 시점에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계속해서 중소기업 대출 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오늘 뭐 버팀목 전세 대출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출을 알아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인데 금리가 참 착해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하려면 아무 은행 가서 그냥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은 기금 대출을 위탁해서 지급하는 5개 은행입니다. 그다음에 대출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보증서,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이용하시는 경우에 연 10만 원 내외 정도 보증료가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만 원의 보증료를 내야 되는 거군요. 예, 연간. 예. 연간 1년에 한 번. 네, 그 5개 은행이 제 주거래 은행이 아닌 경우에도 상관없나요? 그렇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전혀 관계 없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질문이 좀 해결됐습니까? 매우 해결됐어요. 네네, 좋습니다. 전세를 사고 싶을 때 돈이 없는 분들 이 전세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뭐 버팀목도 있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분들 대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알아봤습니다. 이거 혜택 얻으면 확실히 금리가 싸서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좀 많이 좀 꿀팁 많이 드렸습니다.
두 분은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월세 내고 있었는데 그래도 너무 아깝고 아까워. 아깝고 나이도 이제 예. 좀 있고 하니까 그럼요. 저도 전세 대출을 한번 알아볼까 생각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동안 너무 어려워서 몰랐던 것들 오늘 확실하게 대답해 주셔서 네. 확실하게 대답해 주셔서 네. 잘 듣고 가겠습니다. 아, 네, 저도 월세에서 계속 살다가 이제 전세로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거거든요. 네네. 이제 전세금 같은 게 이제 원래 시중은행에서 나오는 전세의 금리는 아무래도 좀 월세랑 비교하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할까 말까 막 생각했는데 이 상품은 저한테 정말 알맞은 상품인 것 같아서 진짜 매우 알찬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예. 전세 그 빌려갖고 그 월세 내는 거랑 그 전세 이자 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이제. 엄청난 꿀팁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이제는 전세는 아주 좋은 대출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자 조금씩 내면 돼요. 청년들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어떠십니까? 예. 예, 청년들의 이제 주거비 부담이 네.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그 앞으로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 요인이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가급적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다양한 상품들 또 다양한 그런 지원 혜택을 강구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분들 보시기에 이제 대출 상품이 많아서 또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네. 예, 그만큼 정부에서는 다양한 상품을 통해서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의지라고 보시고 네. 잘 활용하셔서 주거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여러분들, 전세 대출 정말 국가에서 하는 게 많습니다. 꼭 알아보시고 저금리로 조금이라도 좀 아끼면서 대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거 어벤져스와 함께하는 웰컴 당신의 하우스. 서울 집값 같은 경우 너무 비싼데 요즘 전세가 너무 비싸죠. 정부에서는 신혼부부만을 위한 전용 대출 상품을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인데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복잡해요. 뭐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해야 돼요. 어려우면 안 됩니다. 준비 똑바로 안 하실 겁니까? 최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